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놀랬어. 안타깝죠. 그냥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 그곳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얼굴. 얘가 크면 클수록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엄마가 그렇게 낳아놨으니까. 아유 참. 14살. 여진이의 꿈은 평범한 소녀가 되는 겁니다. 봄을 알리는 매화가 활짝 핀 날. 안녕하세요. 여진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여진이. 안녕하세요. 앉아야지. 안녕하세요. 아유, 좀 많이 부끄러워해요. 네. 왜 엄마 달라붙지 마. 왜 그래? 애기야, 애기. 나그럼 애기예요. 졸졸 따라답니다.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수줍어하는데요. 뒤로 돌아. 엄마랑 붙어 다녀요? 얼마나 엄마가 있어서? 응? 엄마만큼 의지되는 게 없죠 사실은.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안 돼요. 안 돼요. 외동딸인 여진이는 애교도 많고 재주도 많습니다. 한때 시를 즐겼었다는 여진이. 여진아 이거는 네가 그림도 잘 그리네요. 시 들으면 자꾸 많이 말했다니까요. 요즘은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지금 어떻게 되지? 중학교 1학년인가? 네, 1학년에 가는 거예요. 아 1학년 중학교 입학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중학교 1학년 거를 미리 예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중학교 1학년 거를? 네. 책이 없는데? 책 여기 있는데요. 차크. 평범하지 않은 외모를 지녔지만 여느 또래들처럼 밝고 장난기도 많은 여진이. 부모님에겐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소중한 딸이라는데요. 그럼요. 결혼하고 한 1년 동안은 안 생겼어요, 애가. 근데 1년 지나서 이제 애기 생겼는데 저보다도 남편이 더 좋아했죠. 밤새 잠을 안 자고 이튿날 아침에 얼른 진료받으러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 1년 만에 어렵게 낳은 첫 아이. 누구보다 맑고 예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애가 눈이 이상한 것 같아요. 옆에 안과 한번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 산부인과 옆에 있는 안과를 갔어요.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여기서 안 되고 좀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얼른 서울 가서 고치고만 싶다. 뭐 가면 고쳐지겠지 하고. 아이의 얼굴에 생기기 시작한 반점은 수술을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11차례나 거듭된 수술. 11차례.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명은 신경섬유종증. 신경섬유종증은 몸에 커피 반점이 이제 여러 개가 나고 그리고 뭐 주근깨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몸의 겉에나 아니면은 이제 몸 안에 섬유종이 여러 군데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주변 조직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가 좀 어려워요. 평범하지 않은 외모 때문일까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지만 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여진이. 답답하지 않아? 걔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나가고 싶은데? 그때 눈 왔을 때도 눈도 못 봐봤어요. 놀았는데 애들은 다 뛰어노는데 저는 못 나갔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왜 내 얼굴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거울 보면. 응. 그다음에 이제 점점 조금 커가면서 이제 거울을 안 보게 되더라고. 지가 안 볼라 그래. 아이고. 아이가 거울을 보지 않게 된 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후였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여진이를 위로했습니다. 왜 얼굴이 이러냐 하면 아 괜찮아 이제 수술하면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계속 말해줬는데 하지만 희망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거듭될수록 실망도 커졌는데요. 아이고. 갑자기 참.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겠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놨잖아 이러면서 아유. 제가 지금 나를 많이 원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엄마가 그렇게 낳아놨으니까. 곧바로 미안하다 말하는 어린 딸을 보며 더 가슴 아팠던 엄마.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딸.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친구들이 많이 놀린다고. 안 가겠다고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아이고. 언제쯤이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엄마와 여진이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한 달. 한 달? 아유. 아, 이 집 앞도 한 달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니까 어때? 오늘이 눈이 쌓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 좋아요, 눈 오는 거? 눈 왔어요, 올해? 네. 근데 못 놀았어요. 그게 한일이었어. 너무 좋아하네. 그러게요. 이렇게 놀고 얼마나 싶을 나이죠. 좋아하는데. 네, 그럼요. 사실 엄마가 여진이를 데리고 외출에 나선 이유가 있었는데요. 초코라떼 먹고 싶다고. 초코라떼. 먹다가 사고 할게. 엄마의 말에 망설이다 가게로 들어가는 여진이. 혼자서 해봐야 되거든요. 말과 달리 걱정스레 아이를 지켜보는데요. 걱정스럽죠. 아유. 왜 같이 안 들어갔어요? 아니 뭐든지 이제 혼자 해봐야 되는 거를 연습해야죠. 아, 이런 거 원래 혼자 잘 안 갔어요? 한 번도 혼자 안 해봤어요. 아유. 연습을 계속 시켜야죠. 그래야 나중에 병원 갈 때도 혼자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과연 여진이가 엄마의 바람대로 행동해 줄까요? 혼자서도 잘 사러 나오네? 해본 적 있어? 나 혼자는 안 해봤고 친구들이랑 해봤어요. 아, 지금 이게 처음이군요. 처음인 것 같아요. 난생 처음 혼자서 주문을 해본 여진이. 여진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 엄마가 여진이에게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애기 아빠도 못 보고 둘 다 한다니까 저라도 벌어야죠. 엄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진이 너무 이뻐요. 예쁜데 그렇게 태어나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엄마. 무슨 영문인지 여진이는 곰을 들여서 깨끗하게 손을 씻는데요. 가스레인지 어떻게 키는지 알아? 몰라. 일단 여기를 눌러봐. 이쪽이 여기. 자, 이거를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야 돼. 알았지? 이거 한번 해봐. 누르면서 돌려. 그렇지. 이제 킨 거야. 가습을 사용법까지 알려주고. 뭘 하려는 걸까요? 계란 깔 줄 아니? 알지. 엄마가 일을 하는 동안 아빠와 둘이 지내야 하는 여진이를 위해 혼자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려는 계란 건데요. 프라이 저거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이고, 어려워요, 이거. 처음 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진이표 달걀 프라이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계란이 엉망진창이네. 잘했어. 밥 먹어볼래? 아니 내가 한 건데. 엄마 한번 먹어볼게. 일부러 깨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게요.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죠? 간 딱 좋아. 엄마의 칭찬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여진이. 난생 처음 만든 달걀 프라이를 선보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빠인데요. 떴다. 얘가 내가 만들었는데 맛보래 엄마가. 엄마가 맛보라고, 네가 맛보라고. 네가 맛보라고. 응? 유진이가 만들. 요건 엄마가 만든 것 같은데. 요건 네가 만들었냐? 얘 사실 아빠는 지난 2015년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 딱 맞았어. 기가 막히다. 아빠가 또 응급실에 갔다 그러면 또 아파? 또 쓰러졌어? 막 이러면서 아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 뭐 왜 자꾸 아프대? 이러면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찾아간 여진이. 아빠는 암이 재발하는 바람에 벌써 3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복수가 자꾸 차면 그거는 안 좋은 거지. 안 좋지. 복수가 현재 차서. 아빠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많이 안 좋으시네요. 피 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장기이식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 점수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 돼.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 여진이는 아빠 걱정뿐인데요. 간암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간 기능이 많이 거의 한 80% 이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도 가끔씩 나타나고 간성 혼수도 계속 나타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오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2년마다 재발을 한다는 얘기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픈 아빠를 버티게 하는 힘은 여진입니다. 우리 의사 이런 사진 짜. 한 번에 오케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여진이를 볼 때마다 자꾸 커져만 가는 아빠의 소망. 예진이 조금만 아마 뒷바라지 해준 데까지 해주고 가고 싶은데 그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머리 쪽을 봐. 잠시 후 그래. 차라리 반으로 찌르는 게 쉽게 빠를 겁니다. 여진이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불행하지만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진이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또 어머님 생각하면 더더욱 가슴이 메어지네요. 안타깝게도 이 병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종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면서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여진이가 감당해야 될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참 꾸미고 싶은 14살짜리 사춘기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상처처럼 마음의 상처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여진이가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요. 네. 시도 굉장히 좀 잘 쓰는 것 같고 되게 밝아요.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화면에 스쳐간 여진이의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숲속 친구들, 김여진. 숲속은 내 친구들이 있지. 토끼와 사슴은 뛰어가고 나무와 꽃은 노래하고 바람과 다람쥐는 노래에 장단 맞추네. 숲속이 시끌벅적 하하호호 하하호호 숲속 친구들. 시를 들으니까 가슴 한켠이 좀 짠해지네요. 뭐 숲속 친구들도 좋지만 진짜 여진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여진이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요즘 여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입니다.
뭐 그리지? 주로 뭐 그래? 동물? 아니면 사물? 아니면 만화? 거의 풍경을 많이 그리는데. 풍경이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여진이. 어떤 그림일까요? 와, 끝. 벌써? 그림 제목은 코코넛이 먹고 싶어요 랍니다. 하얀 도화지도 모자라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여진이. 작은 손가락을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자 이야, 뭘 그렸을까요? 이내 완성된 또 다른 작품. 단순히 그림을 우와, 그리는 데서 우와.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요. 진짜 잘 그렸네요. 직접 애니메이션 작품까지 만들고 있다는 여진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걸 그리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려봐라. 이게 누군지 알아? 몰라. 내가 아는 배우는 마른석. 신동엽 씨인데요? 의문의 일편인데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나 휴대전화를 볼 때 항상 눈 앞에서 보는 여진이. 가까이서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껏 엄마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양 넣어야지. 떴어요. 지금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진이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 뭐예요? 문양을 넣어야 되고. 눈 부위에 생긴 섬유종이 자라면서 아이의 시야를 점점 가리고 있는 상황. 안과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눈부셔. 위로 보세요. 위로. 그렇죠. 눈부시더라도 위로 보셔야 돼요. 오른쪽 위로 보세요. 그렇죠. 쭉 위로 보세요. 여진이의 눈은 어떤 상태일까요? 위로 뜨는 걸 힘들어하네요. 지금 중심부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빛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검은색. 그렇죠. 거의 잘 안 보여요. 문제는 섬유종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목내장까지 앓고 있다는 여진이. 실제 여진이의 시야를 가상 구현해보면 시각장애라 할 만큼 앞이 보이질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된 것은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불행하지만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는 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왜 엄마한테 그래? 고생했다고. 엄마는 애써 여진이를 위로해 보는데요. 이었어? 물 먹을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먹어요. 속상할 거다. 싫어? 아이에게 찾아온 너무도 가혹한 시련. 병원에서 뭐 새로운 약, 무슨 약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그냥 한꺼번에 바로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 그 후 여진이는 마음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통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진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진이 혹시 그거 알아? 너의 마음을 너가? 뭐 내가 제일 잘 알아. 잘 알아? 요즘 마음 어떤데? 비밀이에요. 좀처럼 속내를 말하지 않는 여진이. 자, 이제부터 시민그림 찾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 봤던 동물들 중에서 엄마 아빠를 닮은 동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찾기를 통해 이야기를 유도해 봤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네요. 예. 아빠는 아빠 어떤 거? 고슴도치. 고슴도치? 제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비. 아빠는 고슴도치, 엄마는 제비라고 표현하는 여진이.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점이 아빠는 고슴도치고 엄마는 제비인 것 같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 우리가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니까 자기 제비라면서. 혹시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 없어? 야, 마법사가 나타나서 소망 하나 들어준대 있대. 무조건 들어준대. 뭐라고 하고 싶어? 민항만. 없어? 너무도 많은 소망이 빗나가 버린 탓일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말하는 아이. 여진이가 그린 그림을 통해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림에서도 본인의 모습이 이 투사가 같이 되고 있어요. 작고 왜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은 아래 기둥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뿌리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예, 이런 부분들은 이 뿌리는 어찌 보면은 안정에 대한 어떤 기반, 이런 기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 지금의 현실이 어린 여진이를 얼마나 불안하게 할지 엄마는 그래서 더 씩씩해지기로 했습니다. 여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는데요. 힘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어물어물.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다 들어가지 말고. 안 먹고 있어. 만들고 있어. 여기 있습니다. 야, 그만 먹고! 엄마의 공세에 못 이긴 듯 웃음 짓는 여진이. 다행이네요. 못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애기 아빠나 애기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기죽지 말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여진이가 아프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길 희망하는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실화탐사대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면 볼수록 여진이 마음은 어떨까, 아빠는 어떨까, 엄마는 어떨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진이가 힘든 걸 내색 안 하는 이유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나저나 여진이 눈이 좀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녹내장은 치료를 하더라도 시력을 100% 회복하기는 어려운 질환인데요. 게다가 여진이는 이 눈 부위에 섬유종이 커지면서 시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면은 뭐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어도 더 악화되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매주 수요일 밤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실화탐사대, 다음 주도 진짜여서 더 놀라운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